안녕하세요. Alltime High입니다. Alltime High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의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비트게처 KCGI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팀 등록에서 나오는 좀 에러나 카피 트레이딩 그리고 여러 가지 대회 병행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치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과정 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많은 것들도 배우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 트레이더들 더 좋은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랑 새로운 또 카피 트레이더 분들 갖추어서 찾아뵙겠습니다. 트레이더 등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웹 개발자 아직도 면접 및 뽑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가겠습니다. 비트가 어제 가도 어디까지 가나 하면서 비트가 55.5K까지 다녀왔습니다. 진짜 가긴 어딜 가. 저도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일단 57K가 깨지는 순간 와 이대로 흐르는가 걱정을 좀 많이 했지만 브레이킹이 좀 걸리고 여기 55.5에서 지지를 받아내서 다행입니다. 이게 이제 질질 끌리면서 55, 54, 53, 52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 상승 어떤 파동이 반등의 파동이 꺾이는가 했지만 바로 24시간 이내에 바로 이제 옵션 말길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는 58500을 지지대로 삼고 57K 위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58500이 단기적 바닥이 되고 위로는 61600을 돌파해야 61K죠. 완벽하게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57K 밑으로 내리지 않고 현재 위치부터 58500, 61600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 사이를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57K 역시 지지하지 못하고 흐른다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요거 먼저 보시고 요 사이가 되겠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박스권이다 보니 50에서 57이 박스잖아요. 50까지 생각해야 되고요. 50이 깨졌다면은 이건 다이빙입니다. 50이 깨지면 40, 30, 20까지 그냥 계속 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래도 다이빙을 걱정할 만한 지금 다이빙이라고 생각하는 세기는 아니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전 중국보다 중국에서 마이닝을 어떻게 막니 하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와서는 미국에서 어떤 마이너스적인 발표가 있었냐라는 건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프라법 같은 거를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 아니냐라고 이제 뉴스 기사들이 좀 나오지만 그거 하나가 지금 67, 8 잘 가고 있는 비트코인을 50 밑으로 깎아내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래들의 물량 또한 던졌던 게 비트파이넥스에서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발이죠. 중국발에서 던진 거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거래소에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던지려면 거래소에 계속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지갑에서, 고래들 지갑에서. 근데 지금 거래소에 입금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선물은 이제 작은 박스권이 되었죠. 57, 63, 그리고 지금 현재는 58이니까 58, 616 사이에서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은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시드의 한 2, 3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를 때려박기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61600 돌파가 나오고 63 박스권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시드에 점점 한 3, 40%더 놓고 현금은 이제 한 10% 내지 많게는 30% 확보해 놓으면 되겠죠. 그때는 현재 장세에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 아발란체나 크로 알고도 있겠죠. 알고 등 잘 가는 애들을 관심 있게 좀 볼 듯 합니다. 현재 시장을 단기적인 하락으로 보고 있지 다이빙 및 올해 불장 끝 이렇게는 아니고요. 잘 다져져서 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얘기 드립니다. 100%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이트 뉴스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반응이 저는
반응이 늘 중요합니다. 중국보다도 이제 미국이 중요한데 상원 의원이 이제 계속 이 내용 삭제를 촉구하고 있죠. 암호화폐 브로커의 definition이 뭐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인프라법 조항에 브로커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 좀 삭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 의원 내 동료들과 함께 혁신을 막는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 같은 경우는 매우 긍정적이라 뭐 진짜 비트코인이 1억 가는 거에 있어서 가능하지고 이것들은 지금 좋은 반응입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의 의원 10명 또한 이 브로커 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라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팻말을 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과거에 FTX 어떻게 보면 로비스트들이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의원들을 입법할 수 있는 로우 메이커들을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도 친암호화폐 성격의 법안들이나 친암호화폐의 어떤 지지자들이 많아질 거라 미국에선 이걸 다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번 암호화폐 청문회를 좀 요약을 합니다. 보시면요. 이 연합경제위원회 Joint Economic Committee에서 나왔던 보도를 요약을 하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세금 보고와 어쨌든 투명성은 강화해야 된다. 오케이? 이거야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방향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달랐는데 공화당의 경우는 이제 사기만 막는 거 좀 가벼운 규제를 좀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좀 더 스트릭트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건드리고 있어요. 뭐 USDT나 USDC나 준비금이 바닥나지 않는지 조사하고 등록 안 된 거래소들은 세금을 더 걷게끔 요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스퀴드 게임 토큰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펌핑이 되다가 덤핑이 되면서 뭔가 한 몇백 % 올랐다 그냥 한 마이너스 90%로 떨궈지면서 이게 이제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전형적인 스캠 및 밈 코인 아닙니까? 뭐 스캠이라는 표현을 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보다는 어떤 재미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그런 거거든요. 기술적보다는. 그래서 이런 코인은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에서 많아봤자 1% 내지 5% 사이로 투자를 하시는 거지. 왜냐면 잃어도 좋다. 이거는 이 가격이 떨어져도 좋다라는 생각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 여기에 진짜 본인 재산의 100%를 박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의견이 나왔고요. 코인센터의 리서치는 미국의 개방성 덕에 부유해졌으니까 일단 이거를 오픈 소스로 열어버리자. 규제를 완화하고 아메리칸 드림 아니냐 열어버리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인프라 법안 내 브로커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제대로 좀 재조정하자 아니면 없애자 라는 거에서 이제 의견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미국의 입장, 어떻게 보면 로우 메이커들의 입장은 암호화폐 세금 뭐 라이트하게 남아 오케이. 둘 다 그렇죠. 그런데 인프라 법에 있는 브로커 정의는 고쳐야 한다. 이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개방하고 좀 더 받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아이고 가능하지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해빙하자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좋은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다이빔 시나리오에서 미국에서 미국 달러에 위협이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세금을 세게 때리고 플러스 알파로 모든 어떤 브로커들 조사하고 세금 거래소들
집중 조사해다. 이런 식으로 네게티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이게 다이빔 시나리오로 연결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암호화폐가 미국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싱가포르의 패널 토론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거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부상이 이게 준비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을 훼손한다. 미국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약해진다는 게 싫다라는 거여서 각 주에서 이거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네. 이거는 저 위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포브스가요, 22년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 탑 5에서 첫 번째 Green Blockchain Initiative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블록체인 기술 모델로의 전환. 그러니까 전기 아끼자는 뭐 전기 및 어떤 이런 자연에 도움되는 것들로 바꿔나가자. 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과거에도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여서 자연을 아끼는데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가 비자연적인 거나 에너지 소모되는 거 아니냐고 막 공격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넘버 2가 온라인 아트 이상으로 확장된 NFT를 조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비즈니스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요새 가장 핫한 버스죠. 뭐 타요 버스에 이어서 메타버스 이것도 상당히 이거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NFT 강세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엘살바도르 이후로 더 많은 국가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나라 통화가 약한 국가들이겠죠. 엄청 많겠죠.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더 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호재입니다. 그렇죠? 블록체인과 IoT, 사물 인터넷의 통합이 될 거다. 저도 이거 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인티그레이티드, 통합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고 보안 관련 사물 인터넷 문제를 해결해 줄 것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유통을 추적할 것, 요것도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그리고 또한 백신과 관련된 이런 쪽의 기술들이 또 눈여겨 보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5개 다 동의하고 이 5개를 분석해서 그러면 어떤 코인이나 어떤 기술, 어떤 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굴업체 비트 디지털이요 100% 탈중국 엑소도스처럼 지금 중국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채굴기를 북미로 옮겼습니다. 오히려 좋아. 탈중국 일단 하셔서 이제 중국에서 왜냐면 마이닝을 계속 이거를 제재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나오는 게 맞죠. 그레이스케일 CEO가 메타버스 암호화폐 융합 계속된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가상현실, 게임, 암호화폐 사이의 지속적인 융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어떤 이 디센트럴랜드를 홍보했죠. 마나. 그래서 마나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메타버스 8조 달러 규모 시장 형성 전망. 8조 달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이게 이제 SNS와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으로 이제 계속 넘어갈 거라는 거고요. 수혜주 여기 보시면 메타, 페이스북이 아예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이때 보면 이게 이제 바로 수혜주가 되는 거고, 로블록스, 구글, 스냅, 유니티 소프트웨어 등을 순서대로 꼽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데가 지금 구글, 유니티, 뭐 세 군데나 있네요. 로블록스와 스냅도 여기 뽑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싱가포르 2위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진출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싱가포르 2위 은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인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진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말이죠.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행이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인데 자기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마치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실명거래고 뭐 이런 거고 나발이고 자기네 신한은행이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잘 풀려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거래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당장 이 거래소 코인이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뭐 마치 비트코인을 넣어놨는데 싱가포르의 어떤 통화와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싱가포르 통화를 넣어놨는데 뭐 어떻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행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됐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급하게 이 시장에 진출하지는 않을 거지만, 물론 왜냐면 은행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술을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높은 효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상당히 진지하게 싱가포르 가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런 쪽으로는. 그리고 이 얘기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암호화폐보다 암호화 자산, asset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 어떤 것들은 돈을 이제 사고팔고 하는 화폐보다는 asset의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뭐 커피 마실 때든 뭐 할 때 사고 파는 그런 걸로는 안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골드, 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그에 반해 우리 또 대한민국 국세청은 미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도 일단 세금부터 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강제로 업종을 변경을 시켜서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위를 못 얻었지만 일단은 세금부터 내라라고 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조세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잖아요. 근데 1년 유예 조치가 아니라 일단 백지화를 하고 제대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다시 좀 책임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대로 진짜 문제 없나? 2022년 가상자산 과세. 야, 이거 발음하기 어렵네요. 이대로 문제 없나? 여기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쵸? 무형 자산보다는 주식과 굉장히 닮아 있다.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인정을 하는 거면 제대로 인정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연기하는 게 무조건 연기를 하는 건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조를 맞춰 가야 되는 거는 아닌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세팅도 안 되고 그냥 세금부터 걷자 아니면 이 위에는 뭡니까? 세금 거둘 수 있는 걸로 바꿔가지고 세금부터 내라. 이건 좀 많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베트남의 벤처 캐피털이죠. 여기에 넥스트 100 벤처스에서요. 5천만 달러의 블록체인 펀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베트남도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지금 상당히 활동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나온 기술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호주의 1위 프로야구팀 펄스 히트라는 곳이네요. 비트코인으로 선수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프로팀 사상 처음. 최근에 KT 위자드가 1등을 했죠. 그 1위 야구팀 KT 위자드가요. 선수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호주가 또 이런 데로는 또 앞서 간다고 좀 볼 수 있는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급여 지급 내역을 펄스히트의 재무제표에 기록이 되고 비트코인의 결제를 허용을 시킨 겁니다.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해칭하기 위한 일회성 시도는 아니고 앞으로의 기업 재무의 미래가 될 것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오지, 우리 호주 구독자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호주가 상당히 또 앞서 갑니다. 암호화폐 사용자 4분의 1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암호화폐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앞서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선물을 계획한다라는 거죠. NFT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42% 코인 바우처.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호주 정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멜버른에. 호주 최대 은행의 CEO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위험하지만 참여 안 하는 게 더 큰 위험이다. 최대 은행입니다. 이거는 넘버 1 은행이죠. Commonwealth Bank의 CEO가요. 디지털 자산은 변동성이 높고 투기적이지만 이거를 은행들의 암호화폐 기반 기술, 블록체인 기술도 채택을 하고 고객들의 거래 수요에 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involve 되는 건 위험 요소, 어떤 리스크가 있지만 참여 안 하는 게 더 큰 위험이다.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전 이 말에 너무나 큰 박수를 3번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거 we know 알죠?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아예 관심도 안 갖는 게 더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어허, 너무 멋있네. 네, 이런 rhyme and flow 괜찮네요.
매우 불안정하고 투기적인 자산이다. 오케이. 이거 agree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 기술은 단기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고 올바른 리스크 고지를 해주면 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100% 때려받는 게 아니라 뭐 1%, 5%, 10% 이런 리스크를 알려주면 되고 경쟁력 있는 오퍼링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참여하게 만들자. 아, 이게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 맥코밋 이분에 대한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더리움의 상위 1000개 지갑이요. 시바이누를 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벌써. 시바이누가 그냥 한낱 어떤 무슨 밈코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고래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버려지지 않는 코인이고 뭐 아시다시피 AMC에서도 시바이누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할 수 있는 좀 통화로 채택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바이낸스 CEO 싱가포르 총리 NFT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션 룽 싱가포르 총리가 직접 갈라 디너에서 NFT와 비트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NFT와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거, 바이든 대통령이 NFT와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거 자체를 생각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 CEO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지금 이제 두바이도 갔죠. 첫 주택 구매를 하면서 사업하기 좋다. 지금 이게 다 바이낸스가 어디를 지금 간을 보고 있는지 보이시죠? 싱가포르, 두바이, 그다음 프랑스입니다. 인도 의회 암호화폐 공청회 전면 금지 반대 목소리가 우세하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에는요 지금 현재 규제를 막 하자 이런 것보다도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친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서 있는 거예요. 매우 좋은 이야기인 거죠. 전면 금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소 규제 정도의 찬성. 왜냐하면 이 거래소 규제도 왜 필요한 거야? 투자자들의 자금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이거든요. 매우 좋은 거죠. 자산으로의 암호화폐 거래는 허용이 될 것 같고 결제 같은 경우는 좀 금지 전망이 있다라는 건데 자산으로의 거래하는 것이 오케이 됐으면 이것 또한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세부 사항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에서 인도는 어디 못 갑니다. 이거에 가장 큰 역할을 또 했던 게 비탈릭의 시바이누 기부였죠.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조 원을 기부를 했죠. 그때 코로나 때 인도에. 그러면서 인도의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사람들의 어떤 좋아하는 그게 친근감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idelity International CEO가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 뭐 저와 여러분처럼 개미 투자자들이랑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돈을 굴리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굴리는 게 큰 사람들은 안정성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대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너무 빡세게 스트릭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룸을 주면서 투자할 어떤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줘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4명 중 1명 25%라고 보면 되겠죠. 1년 내에 비트코인이 75K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다랍니다. 20%는 1년 내에는 현재 있는 위치 비슷한 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19%는 오히려 이제 다이빔 나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이빔이 나오면 뭐 25K에서 50K 사이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근데 4명 중에 1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이 25%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345명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뭐 어쨌든 내년 기대되는 최고 자산 클래스는 비트코인을 꼽은 게 12%여서 석유와 금보다 높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운용 중인 펀드 자산 규모가 1조 달러를 웃돌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조 원이 아니고 달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굴릴 때 뭘 생각을 하겠어요? 투자자 보호가 우선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할 겁니다. 라이엇 블록체인 전년 동기 대비 2500%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25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라이엇 블록체인도 제가 나스닥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알려드린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장 비트코인을 디렉트하게 못 사실 것 같은 분들은 이렇게 채굴 업체들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주식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TX CEO가요, 미국 주식거래 중개업체 인수 계획이 있다. 로빈후드와 정면 대결하겠다. FTX도 진짜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 이분이죠. 미국 주식거래 중개업체를 아예 인수를 하고 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빈후드 등과 정면 대결할 것. FTX, FTT 코인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보유량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네크 BTC 선물 ETF CBOE 거래를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새로운 선물 ETF죠. 현물은 아직 아니고 선물이 나와 있는데 현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선물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물 ETF가 나오는 게 또 다른 큰 호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리곤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곤 뭐 여러 가지죠. 파트너십과 체결이 되어 있고 계속 솔루션에 대한 것도 출시를 하고 있고 기코인에 100만 달러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티크 아직 안 간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더리움이 먼저 가고 무조건 쫓아갈 게 바로 폴리곤입니다. 뭐 리도도 있지만요. 리플, 미국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비전을 좀 제시를 하고 있네요. 리플이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죠. 우리 리플 좀 봐줘, 살려줘 라고 얘기하면서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의 명확한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알려줘.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알고 코인의 보유 주소의 81%가 수익의 상태입니다. 알고를 엄청 잘 갔다라는 거죠. 우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형 암호화폐 세 가지 있는데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도지죠. 네, 도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밈코인이고 메인코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인코인의 보유량이 훨씬 많겠죠, 밈코인보다. 캐나다 왕립은행 블록체인 금융시장 특성 수요 충족할 만큼 발전을 했다. 캐나다 단품국 또한 지금 블록체인과 금융시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은행 쪽으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 비트코인의 20%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다. 단기 반등이 전망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렸던 게 아직까지는 뭐 헬시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 다이빙은 아니다. 이 정도 낙폭으로 강세장이 끝날 수 없다. 여기는 이제 48에서 50K까지를 보네요. 근데 이게 50K,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0K도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패닉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쭉 빠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제 인사이트 브리핑의 이야기 드린 대로 그 정도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암호화폐 즉각적인 이제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연준의 어떤 정책들이나 말들에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연준에서 금리 인상도 나오고 테이퍼링도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암호화폐가 휘청휘청 할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입장으로 인해서 다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우리 미국의 연준 의사는 근데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은 전자금이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미국의 연준 의사가 비트코인은 전자금,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시적인 다이빙 나올 수 있습니다. 허나 비트코인은 어디 안 갈 겁니다. 그러니 다이빙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국 입장을 늘 체크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메인 비중을 높이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현금 확보를 10에서 30%는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저는 다이빙이 나올 거라고 당장은 생각하지 않지만 추후에도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타임 알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똠버